세계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가전 전시회 CES. 비디오 카세트에서 캠코더, 스마트폰, 3D TV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이 모두 CES를 통해 세상의 첫 선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CES의 주인공은 전자제품이 아닌 자동차입니다. 올해에는 모두 9개의 자동차 브랜드가 참가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IT와 융합한 스마트한 자동차입니다. BMW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고, 아우디는 자동 주차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벤츠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이제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는 메르세데스 벤츠 CEO의 말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사용이 일상화된 영화 산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바타는 36,000대의 리눅스 컴퓨터를 영화 제작에 사용함으로써 캐릭터의 생생한 피부와 표정, 근육의 움직임뿐 아니라 동공 크기의 변화, 눈썹의 미세한 떨림까지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의 강자 나이키도 제품에 소프트웨어를 입히고 있습니다. 걷거나 뛰는 모든 움직임이 측정되는 플러스 센서를 운동화에 부착하는가 하면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퓨얼밴드도 선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전용 피트니스 게임 키넥트 트레이닝까지 개발하는 등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통해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네. Defining software is like defining everything. PCs, tablets, servers, automotive, Internet of Things, wearables. Users can interact with these different machines and appliances that are around the world.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명령어의 집합이며 이를 통해 하드웨어를 제어합니다. 즉 하드웨어가 몸이라면 소프트웨어는 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과거 IT 전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장에서 승리를 거머쥔 자는 컴퓨터 제조회사 IBM이 아니라 운영체제를 제공한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MS는 역대 최고의 킬러 소프트웨어인 윈도우를 통해 전 세계 운영체제 시장에서 9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수많은 컴퓨터에 윈도우가 운영체제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거의 단일 플랫폼이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필수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형식이 됐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공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었죠. 모바일 시장의 강자도 스마트폰을 만드는 전자업체가 아니라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구축한 애플과 구글입니다. 수많은 스마트폰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스마트폰에 탑재된 운영체제는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플은 워낙에 단일 시장을 집착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전략을 세울 때 개방형 전략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하드웨어 벤더들 그리고 이동통신사들과 연합하는 전략을 펼쳐서 그것이 오늘날의 애플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양강 체계를 갖다 갖출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IT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새로운 척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주로 쓰는 컴퓨터 단층 촬영용 CT, 엑스레이, 그리고 MRI 등의 기계.
입출금,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은행 업무 또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비행기 제작도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0년에 만들어진 전투기 F-22의 경우 전투기 기능의 80% 이상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합니다. 이외에도 통신, 산업 자동화, 국방 등 모든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의 비중과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이 도래한 겁니다. 지난 6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모였습니다. 모바일 전쟁의 강자 애플과 구글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기 때문입니다. Integrated and continuous experience across all of our products. 애플은 이번 개발자 대회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탑재되는 운영체제 iOS와 맥에서 사용되는 OS X를 하나로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플랫폼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There are a lot of great home automation devices coming on the market these days. 이를 통해 애플은 향후 TV부터 자동차, 시계, 냉장고 등의 다양한 기기를 통합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But you know, each of them have their own Disappointing application. that only less than 10% of the population have access to smartphones. 애플의 공세에 구글도 다양한 플랫폼을 공개하며 전면 대응했습니다. In many ways, our cars keep us will be rolling 자동차를 위한 안드로이드 오토를 비롯해 웨어러블 기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 웨어, TV 시장을 겨냥한 안드로이드 TV까지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구글은 웨어러블 기기, TV, 자동차 등의 안드로이드를 탑재시키고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한 구글 나우로 이들을 제어한다는 계획입니다.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을 넘어 우리의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4년 동안 스마트홈 업체 네스트랩스와 맞춤형 음원 서비스 업체 송자 등 96곳의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봇과 태양광 무인 비행기인 드론 제조업체를 사들이며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도 비치 일렉트로닉스와 지문인식 보안업체 오센텍 등 28건의 M&A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에 인텔과 삼성이 주축이 돼 움직이고 있는 타이젠도 가세했습니다. 타이젠은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의 이름입니다. 타이젠 또한 웨어러블 기기에서 스마트홈, 더 나아가 모든 기기를 연결하는 멀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Tizen as a platform provides a starting point. We provide a reference platform that gives you a good start in building a phone or an automotive system or a wearable, but there's still lots of room left to differentiate and innovate in a product. 특히 삼성의 경우 스마트폰, TV 등 하드웨어 제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 있지만 그것들을 묶어낼 앱이나 운영체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초인류로 성장하고 존재하는 데 있어 소프트웨어가 성패를 가르는 만큼 삼성도 소프트웨어에 사활을 걸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 타이젠 OS를 적용한 첫 웨어러블 기기인 기어2를 내놓은 삼성전자. 이번에는 최초의 타이젠 스마트폰인 삼성지와 타이젠 OS 기반의 스마트 TV까지 선보이며 발빠르게 타이젠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과 같은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 시장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규모는 1조 3,158억 달러. 휴대전화나 반도체는 물론이고 자동차도 넘어섰습니다. 이미 소프트웨어가 모든 분야의 시장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과제가 됐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2013년 올해의 차에 신생 브랜드 테슬라의 모델 S가 선정됐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업계 강자인 BMW, 포드, 혼다, 도요타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소프트웨어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모델 S는 순수한 IT 기기에 가깝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물론이고 에어컨 조정에서 음악 선곡, 조명과 선루프 개폐, 에너지 소비량 확인까지 차의 모든 것을 패널 화면 터치만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시동도 차에 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걸리고 운행 중에도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고 차량 센서와 영상만 보고 끼어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도리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의 공통점은 모두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는 미국의 서해안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 인접한 계곡지대로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애플을 비롯해 인텔, 페이스북 등 4천여 개의 IT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과연 실리콘밸리는 어떤 곳일까요? 급격한 변화의 장인 IT 산업계에서 1968년에 설립된 인텔이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독특한 기업 문화 때문입니다. Dates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 company and the goals of its founders, Robert Noyce, Gordon Moore, and Andy Grove. They had very specific ideas about having an egalitarian company, a company where all shared in the rewards and not just sharing in the responsibilities. 인텔 창립자들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평등성이 회사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텔은 직위와 상관없이 사장이나 임원에게 본인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말하고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인텔의 중요한 기업 문화는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한다는 겁니다. We had a team in one of the labs that thought this would be something that would be a great concept, and they basically built it kind of as an internal startup, if you will. They were very passionate about.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전하게 하고 목표가 확실하고 심사숙고한 도전에 대한 실패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A robot we've been developing in our one of our research labs. I'm very excited to be here today for the inaugural Code Conference. 이러한 문화를 통해 인텔은 기술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체 반응을 측정해 이를 스마트폰에 보여주는 스마트 셔츠 개발에 성공했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와 안전기능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통합 플랫폼 인비클 솔루션을 선보이는 등 자동차와 IT를 연계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What we do is something called patent harvesting. Right? Once a month, the whole team gets sit down. What are the new ideas you came up with? Right? Hey, is this good for filing for a patent? 40년 넘게 이어져 오는 인텔의 평등과 도전 문화는 실리콘밸리의 역사이자 성공 모델로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어떨까요? 미국 전체 인터넷 검색의 3분의 2, 전 세계의 70%를 장악한 구글은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수면 위로 부상시킨 것이 자동차 회사가 아닌 구글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2012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시험 면허를 취득해 현재까지 100만 킬로미터 이상의 무사고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구글 글라스 또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컴퓨터로 사진도 찍고 인터넷 검색도 하며 길찾기도 가능합니다. 구글 글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양손이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멋진 풍경이 보이면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찾아 터치할 필요 없이 구글 글라스를 쓴 채 좋아 글라스 사진을 찍어봐 라고 말만 하면 바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구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빼고는 내가 자유롭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낼 수가 있거든요. 구글은 개인 근무 시간의 20%도 맡은 업무와 관계없이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른바 20%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아이디어는 지메일, 애드센스 등 혁신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구글은 직원들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합니다. 하루 종일 미식가 수준의 식사와 신선한 과일, 음료수를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업무 시간에 산책이나 일광욕을 즐겨도 애완견과 함께 일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람에 포커스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 외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이 쓰이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떤 그런 보여지는 문화의 어떤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디지털 잡지 플랫폼 1위 업계인 플립보드의 성공 스토리도 비슷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지금의 위치로 올라오기까지는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와 인재를 중시하는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플립보드는 고급 종이 잡지의 미적 감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디지털 잡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150명의 전 직원 가운데 디자이너는 단 3명뿐입니다. And what's interesting, if you come to Silicon Valley and you look around our company, we have people from every background. And I think that it's super important to, when you're building a startup, hire the best people. It's sometimes much easier to find very, very talented and keep the group very, very small to build great things. 플립보드는 유능한 인재를 뽑고 그들이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알리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일터를 놀이터로 만들어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잉여 시간에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창의력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미팅 시간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데 회사에 관련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개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도 함께 나눕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퍼드, 버클리와 같은 명문 대학이 있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쉬운 것도 이점입니다. 특히 스탠퍼드는 HP 공동 창업자인 빌 휴렉과 데이비드 패커드, 인텔 창업자 앤디 그로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등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나온 곳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최고 화제의 인물로 꼽히는 구글 CEO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모두 스탠퍼드대 출신입니다.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background of these students, they've come from all over the world, so they came to Stanford to get an education and they stayed in Silicon Valley to contribute to its success. 이런 전통이 전 세계 인재들을 스탠퍼드 대학교로 실리콘밸리로 모여들게 합니다. 교수들은 주입식 강의를 하는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무엇이 문제고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하도록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탠퍼드 대에는 100여 개의 학내 벤처가 있으며 교수가 직접 창업을 하는가 하면 학생이 회사를 차릴 때 교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have to have innovative people. And you put them together and you give them an environment so that they can innovate, then all these innovative ideas just come out of all this work.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역동적인 벤처 캐피탈 산업 또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계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미국 전체 벤처 캐피탈 투자의 40%가 실리콘밸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기업과 벤처 투자자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스티브 잡스의 애플 신화 역시 당시 인텔의 상장으로 백만장자가 된 마이크 마큘라가 조건 없이 거액을 투자하고 대출 보증을 서준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오히려 실패의 경험을 더 높게 사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I think one of the big advantages of Silicon Valley is we have this culture that really fosters startups. We have venture capitalists that are ready to write checks and fund great ideas.
a lot of people doing software are just in a sense, are still working for hardware companies. 소프트웨어 쪽 경쟁력은 그런 개개인의 어떤 개발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관리라는 틀이 아니라 수평적인 틀에서 서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떤 미션이 지어지고 그 미션을 개발자한테 던지는 게 아니고 개발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미션을 찾게 하는 어떤 요런 문화거든요. It would be important for Korean engineers to think about innovation, right? Innovation is not a top-down. It has to come from inside you, right? You try to build a profitable company in the first 12 months, most of them fail. It's very difficult to do that. You have to give time. It takes 2-3 years. Facebook's incredibly famous, everyone knows it, but what people don't realize is Facebook operated for many, many, many years without making money. Google operated for 4 or 5 years without making money. 실제로 이제 개발하거나 기술을 만들 때는 이게 혁신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시도를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실패나 또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문화가 여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벤처도 사람들이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좀 두려움 없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글의 문화를 보고 가셔서 한국에서도 정말 구글처럼 어떻게 해보자, 뭐 아니면 페이스북처럼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당히 그런 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런 문화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회사를 하나 차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그 문화나 배경 지식들이 다 바탕이 되어서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만의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까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산업 규모 면에서도 이미 하드웨어 시장 규모를 앞질렀고,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일상생활을 비롯한 사회 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소위 영차 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사물이 연결될 시대에 대비해 멀티 플랫폼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들의 거대한 전쟁도 이미 시작됐습니다.